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운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15일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25일 날 위중교사에 대한 선고까지 나오게 되는데 정말 진짜 징그럽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도 징그럽게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죠. 그죠? 1년 내에 사실상 1심 선고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개나 족벌이고 2년 만에 드디어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만큼 사법부가 다른 거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만 판결을 내려주면 될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5일 날 금요일 날 요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모든 지금 신경을 곤두세운 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일단 민주당의 시도는 다 폭망이었습니다. 그냥 폭망이 아니라 개폭망이었죠. 지지난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뭐 대규모 뭐 집회 같은 거를 열었습니다만 뭐 그거 한 17,000명 정도 모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다음에 개망신을 당하고 바로 다음 주에 또 바로 지난주죠. 그쵸? 그때 같은 경우도 두 번째로 집회를 열면서 이재명이가 설레발이라고 하는 설레발은 다 쳤습니다. 파란색 물결이 무슨 뭐 광화문을 다 뒤덮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 뒤덮기는 뭐 온데간데 안 보이더만. 그리고 또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1,000명이나 또 줄었어요. 16,000명밖에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만약에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더라도 이재명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더라도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 것이고요.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434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또 민주당이 그거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일단 뭐 민주당은 돈이 많은 것 같으니까 법원 같은 경우도 뭐 434억 어떻게 내냐 뭐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반협박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민주당 돈 많습니다. 당사 팔아도 되고요. 뭐 남아도는 게 뭐 돈인 애들이고 뭐 개딸들이 다 뭐 동원돼 가지고 돈 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천막 당사 그런 것도 잘 어울리는데. 자,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가 있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나머지 재판들이 안 중요한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이나 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내년 2월 정도 즈음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대장동, 백현동, 미래, 성남FC 요거는 지금 하나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돼 있는 재판도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자 벌써부터 지금 눈에 띄는 변화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미래 요거랑 엮여 있는 사람이 정진상과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요 네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불법적인 선거 자금을 모으려고 했다. 요런 지금 이제 혐의가 있는 것인데 김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동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8억 4,700만 원 가까이 되는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김용의 재판은 엄연히 김용의 재판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재판이 아닌 거예요? 이재명의 재판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재명이가 자기의 재판인 것처럼 이거를 뭐 신경을 쓴다? 이럴 가능성이 있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신경을 쓰는 거 이상으로 증거 같은 것들을 자기가 이제 뭐 찍어가지고 김용한테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김용한테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글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사실상 그게 김용의 재판을 신경 쓰고 김용이라고 하는 최측근을 지키겠다라는 것보다도 언제 도대체 김용희가 딴 마음을 품고 이재명에 대해 배신하고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할지 모르니 그거에 대한 입막음하기 위한 어떤 관리와 감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한 재판 관련돼 있는 사람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이재명이가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대번에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뭐가 또 드러나는지를 보니까 김용의 재판에 이재명이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텔레그램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어떤 식으로 이재명이가 이제 김용의 재판에 간섭을 했는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딱 요 제목을 보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검찰이 그거를 어떻게 확보했을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텔레그램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텔레그램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도대체 검찰이 김용의 재판에 관련돼 있는 그 단톡방에 있었던 이재명의 대화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 단톡방에 있었던 누군가 그 누군가가 이재명한테 배신을 때리고 그거를 검찰한테 전달해 줬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재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무슨 뭐 공직자 뭐 이런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선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소수로 그렇게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벌써부터 유출되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재판 개입을 했는지 단톡의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재명이가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통화 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동규가 이제 그 김용한테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아까 전에 8억 4,700만 원을 줬다라는 혐의잖아요.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유동규랑 김용 두 사람이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가 지금 그거를 묻는 거예요. 유동규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됐거나 페이스타임이나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냐? 그거를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얘기가 되겠고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니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동규랑 연락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8억 4,7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변호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와 하등 지금 그런 이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이재명이 얘기하냐? 유동규랑 김용 두 사람이 만났던 시기에 차 종과 차의 종류와 거리 상황 같은 것도 특정이 됐나 이런 것도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 그 관용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의 차종이 됐거나 그리고 또 이동한 거리 이런 것들을 따져봤었을 때 뭐 진짜로 유동규를 만나러 갔는지 유동홀딩스라고 하는 그곳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김용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차종이나 거리 상황 같은 것도 특정이 됐냐 이런 것도 질문을 하고요. 아싸리 그냥 이재명이가 뭐까지도 했었냐? 김용 재판 증거 기록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변호인들에게 전달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재명의 정체가 뭡니까? 이거 뭐 비서였습니까? 아니 무슨 뭐 알바가 됐습니까? 지가 뭐라고 김용의 재판 증거 기록들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변호사한테 보내요?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명명백백하게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김용의 재판에 개입하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막 사진을 찍고 보내고 하는 거를 정말로 이재명이 혼자서 했을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의 떨거지들이 같이 동원이 돼가지고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이재명이가 김용의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이재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당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대화가 어떻게 공개가 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했던 대화가 검찰이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검찰한테 줬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의 휴대전화가 무슨 뭐 압수수색이 되고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검찰이 확인한 게 요 지금 단톡방 말고 김용과 관련돼 있는 재판을 담당하는 단톡방 말고 또 다른 단톡방이 있대요. 그 단톡방의 이름이 골드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름이 또 하필이면 단톡방 이름이 골드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이 뭔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그 김용이나 이재명 같은 좀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아저씨들 취향에 맞춰가지고 골드 드래곤이라고 한 것인지 왜 하필이면 대화방의 이름이 골드 드래곤일까? 뭔가 어떤 거와 또 연관돼 있는 거를 추격해가지고 골드 드래곤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김용의 지금 재판을 담당하는 이 단톡방 같은 경우는 그냥 변호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방이 돼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대화방이 골드 드래곤이라고 돼 있는가? 요 골드 드래곤에서는 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검찰이 일단 이 대화방의 존재를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골드 드래곤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도 곧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재명의 체제는
이재명이가 머리고요. 이재명한테 모든 권한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재명 한 명만 정리가 된다면 민주당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번 우리가 또 지켜보자고요. 김용의 단톡방에 있었던 누군가가 배신을 때리고 그 대화를 공개를 해버렸다면 골드 드래곤에 있는 누군가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배신을 때리고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지, 골드 드래곤에는 무슨 도대체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